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오칠 문화재 보존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지금 이렇게 화면 보시면은 한문들이 많이 이렇게 나열되어 있는데, 요런 이자 무슨 자인지 뭐 다들 알고 계시겠습니다만은 이게 옷나무 칠자입니다. 옷나무 칠자인데 지금 다른 한 분들 이렇게 쫙 보면은 요 소나무 송자라든가 버드나무 유자라든가 농나무 장자라든가 이렇게 보면은 전부 이게 나무 목변이 붙어 있는데 쭉 그렇죠? 전부 나무 이렇게 붙어 있는데 온나무만 이렇게 삼수변이 붙어 있습니다. 여기 이제 그 만화로 이렇게 한번 그려봤는데요. 요거는 이제 왜 삼수변을 붙였을까? 이거 뭐 그냥 재밌게 그냥 얘기 드리는 건데, 온나무, 온나무입니다. 요 나무 목변에 온나무에, 여기에 이제 온나무에 상처를 칼로 이렇게 홈을 내서, 상처를 내면은 물이 나온다. 요 물이 옷, 오칠 수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나무들 중에 오칠 수액이 나오는 것이 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삼수변을 붙이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한번 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은 어, 삼수변에 나무목변에 이렇게 물이 나온다. 칼로 그으면 물이 나온다. 요것만 생각해도 온나무 칠자를 이제 여러분 못 쓰신 분들은 금방 쓰실 수 있을 거로 생각이 듭니다. 어, 이 오칠은 그 액체로 되어 있는데, 액은 일단 액의 그 장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일단 한번 이렇게 액에서 이게 굳게 되면은 물이라든가 열에는 물론이고 강한 산성이라든가 뭐 황산 이런 강한 산성이라든가 강한 알칼리에도 상당히 이겨내는 힘이 엄청나게 강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산이라든가 알칼리에도 녹지 않는 그런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사진은 원주 치악산 자락에 있는 온나무 밭입니다. 온나무 숲인데 여기에 옷을 채취하고 있는 이분은 여기 안영배 옷채취장인 안영배라는 분인데 경력이 한 45년 이상 옷채취 경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나라에 옷채취 장인이 많지 않습니다. 한 제가 듣기로는 한 4명에서 5명 정도 이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이거는 뭐 우리나라는 그 정도 되지만 일본도 역시 옷의 나라라고 하는 일본도 이렇게 40년 이상 채취를 하는 장인들이 한 6, 70명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이 장인들이 많지 않으면은 이제 문제가 뭐가 생기냐면은 우리 오칠로 만들어진 문화재들이 많은데 이것을 이제 수리하고 보존 처리할 때 꼭 써야 되는 그 재료가 이게 오칠입니다. 그래서 나중에도 드리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옛날 우리 조상들이 물려준 그런 미술 공예품을 보존 처리를 할 때는 우리 국내에서 채취되는 양질의 옷을 가지고 수리를 해야지만은 좋은 처리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거는 이제 옷을 채취할 때 사용되는 도구고요. 지금 왼쪽에 있는 요게 이제 나무를 이렇게 가로로 상처를 내는 도구가 되겠고, 여기는 그 수액이 오칠액을 걷어들이는 그런 도구가 되겠고, 요거는 뭐 보시는 바와 같이 옷, 오칠을 그 담는 통이 되겠습니다. 지금 오전에 작업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칠은 오칠을 채취 작업을 할 때 보통 아침에 새벽에 한 5시쯤 나갑니다. 5시쯤 나가서 오전 11시에는 작업을 끝입니다. 이게 12시가 넘어가면은 날씨가 덥고 해서 옷액이 잘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습기가 있고 좀 이럴 때 옷 생산력이 좋아지기 때문에 새벽에 보통 일찍 나가서 오전에 끝나는 그런 작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게 온나무에 이게 가로긋기 해가지고 하는데 여기 지금 이 도구가 어, 채취할 때 쓰는 도구고 지금 이 도구가 옷액을 이렇게 흐르는 옷액을 받아가지고 옷통에 넣는 그런 도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걸 이제 이렇게 단면을 보면은 요 알자 모양으로 생긴 거가 이렇게 여기 나무를 이렇게 긁죠. 상처를 이렇게 내고 난 다음에 여기 돌기된 예리하게 여기 돌기된 요 끝부분으로 벗겨진 요 안을 싹 또 상처를 내면은 그 안에서 그 속에서 온나무에서 오대기 쭉 하고 빠져 스며 나오는 그런 뭐 여기 이제 옷액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많은 게 하는 게 아니고 어, 요 정도 나오는 거를 그러니까 한 방울 한 방울 이렇게 모아가지고 이 통을 만드는 거죠. 양을 늘리는 거죠. 모양은 이제 이런 모양이 되겠습니다. 이쪽이 나무 껍질 부분이고, 요거 표피가 되고, 나무 형성층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변제가 되겠습니다. 이 그림은 여기 이 여자분은 여기 이제 일본의 이와데 현의 니노헤시, 니노헤시 정법사 조보지 일본말로 조보지라고 정법사 마을에 그 옷밭이 엄청나게 그 큰 그 옷밭이 있는데 일본에도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일본에서는 또 이 채취 장인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젊은 사람들이 이 일을 하려고 들지 않기 때문에 일본 문화청에서 이 니노헤시에다가 지원금을 니노헤시 시청에다가 그 지원금을 줘서 3년 동안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3년 동안 교육을 시켜 장인이 될 수 있도록 3년간 교육을 시켜서 이제 장인의 길로 이제 가게끔 하는 겁니다. 이분은 그 나가시마 마도카라는 분인데 원래는 그 화장품 회사에서 근무를 하다가 오치 장인 채취의 길로 이제 들어서게 된 거죠. 근데 이분은 이제 하루에 50그루 정도 채취를 한다고 합니다. 여기 일본 문화청 지원금을 받아서 3년 교육기간. 그러니까 이게 제가 꽤 오래전에 저 사진 찍어왔기 때문에 이제는 뭐 3년이 넘어서 이제 장인의 본연의 길을 한번 지금 걷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원주의 그 온나무하고 일본의 온나무하고 아주 굵기가 다르죠. 여기에 온나무 굵기는 어, 한 20년 자란 나무고 아까 제가 잠깐 보여준 그 우리나라 원주 지악산 자락에 있는 그 온나무는 한 8년에서 10년 자란
온나무에서 채취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온나무는 이제 5년 자르면 옷액을 채취할 수 있는데 5년짜리에서 채취하면은 이제 타산이 맞지 않아서 보통 8년 이상 된 온나무에서부터 옷 수액을 채취를 하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지금 이 그림은 그 계절 그러니까 월별로 이제 6월 예를 들어서 6월 달에 옷액을 채취를 하게 되면은 요 밑에 이제 황금, 두금, 세금이 있는데 황금, 두금, 세금은 여기서 나오는 수액은 받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분이 좀 떨어지고 그리고 이제 이 온나무에 지금부터 옷을 채취하겠습니다 하고 이제 신고하는 그런 단계가 되겠고 여기 이제 이게 한 눈금 한 눈금 요 사이가 이날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서부터 옷을 채취했다고 하면은 요 다음 눈금까지 가기는 어, 오늘 하루 채취하고 내일 하는 게 아니고 옷이 만들어질 수 있는 기간을 줍니다. 그게 사흘, 나흘 정도 기다렸다가 이게 나흘 간격, 4일 간격으로 옷을 채취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만약에 이제 비가 오거나 이렇게 되면은 또 채취를 못 하는 거고 그 날씨가 맞는 날에만 그 채취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금에서부터 채취되는 돼서 요 아홉째 금까지 나오는 걸 갖고 이제 초칠이라고 합니다. 이 초칠은 이제 수분이 많고 많아서 이제 건조가 상당히 빠르고 그 다음에 열 번째 금, 아홉 번째 위에 열 번째 그 상처 내기를 해가지고 20번째 사이에 나오는 어, 오칠은 성질이라고 해가지고 최고의 질이 좋은 그런 어, 옷 수액이 되겠습니다. 그 이런 여기서 나온 것 같고 보통 그 우리가 투병칠을 해서 만들기도 하고 여기다가 철 성분을 집어넣어 가지고 검게 만드는 이제 흑칠을 만들기도 하죠. 그 다음에 이제 20금 이상 그러니까 수분 한 금수부터 쭉 채취되는 걸 갖고 이제 말칠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은 이제 수분 함량이 적고 그 품질은 그 우수하지 않지만은 이게 오칠 도막을 두껍게 이렇게 올릴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오칠을 다루는 장인들은 조칠, 성칠, 말칠을 골고루 이렇게 적당히 배합해서 쓰는 분도 계십니다. 이 그림은 중국에서 그 옷 채취하는 모습인데 우리나라하고 일본하고 다르죠? 모양이. 여기 우리는 가로금으로 이렇게 나가는데 여기는 일본은 또 중국은 이렇게 V자형으로 또 이 간격이 상당히 그 넓습니다. 여기에 나온 사진 이분은 중국 중경시 성구현 방두천 방두평촌에서 사시는 분인데 여기 마을이 한 인구가 한 600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 이수홍 씨는 12세 때부터 12살 때부터 옷 채취를 시작해서 경력이 한 30년 이상을 갖고 있는 경력자가 되고 이분은 한 해 옷을 채취하는 게 6월 달에서 그 10월 달 하는 게 200kg이 된다고 합니다. 우리는 뭐 50kg 뭐 이 정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엄청난 양. 일본도 뭐 한 사람이 채취하는 양입니다. 우리 일본도 뭐 한 60kg, 우리나라는 뭐 한 50kg 정도. 근데 여기는 200kg이니까 엄청난 양을 이제 채취하는 했잖아요. 그지? 어, 그 이수홍 씨가 그 중국에서 그 채취하는
도구가 되겠습니다. 이건 일본에서, 그러니까 한국에서 채취하는 도구하고 일본에서 채취하는 도구는 거의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국에서 채취하는 도구는 이렇게 도구 자체가 모양이 다르죠. 그러니까 그 상처 얘기하는 그 기법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아까 보여드렸지만은 여기도 이제 크게 이렇게 V자로 이렇게 파고, 여기는 그 채취 기간은 우리는 4일 간격으로 이렇게 채취를 한다고 그랬는데, 그 중국의 경우는 10일 간격으로 해서 이게 V자로 해서, 그리고 이 간격은 50cm 간격으로 해서 V자를 흠집을 홈을 판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그 밑에다가 바로 그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깔때기를 이렇게 놔두면은, 우리는 이거 긁어서 한 방울 한 방울 긁어서 이렇게 오칠 수액을 갖다가 그 모았는데, 여기는 이렇게 깔때기 모양으로 나무에다 꽂아 놓으면 자연적으로 흘러 그 안에 들어가서 차면은 이제 수액을 수거하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온나무도 크고 방법도 다르고, 그러니까 옷에게 양도 많이 그 채취하는 것 같습니다. 요런 모양으로 그 채취를 하게 됩니다. 이만큼 이제 옷 수액이 받아졌으니까 이제 저거를 옷 통에다가, 받는 통에다가 이제 옮겨 담으면 되겠습니다. 옮겨 담는 그 통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옷을 채취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한 가지 방법은 살소법, 그 다음에 양색법, 이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 살소법이라는 거는 그 10년이나 15년 또 20년 이렇게 그 키운 온나무에서 그 옷을 채취한 다음에, 다 채취한 다음에 나무를 베버리는 겁니다. 벌채하는 거고, 그 완전히 나무를 죽여버리는 거죠. 그 벌채하는 방법을 한국하고 일본에서는 하고 있고, 중국에서는 이제 살소법이 아니고 양색법이라는 거를 하고 있습니다. 뭐 20년, 양색법은 온나무가 한 20년 이상 된, 여기 뭐 10년, 15년이라고 했지만 아까 그 사진에서도 보시다시피 온나무가 상당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20년 이상 된 그 자란 온나무에서 수년 동안 계속해서 옷을 채취하는 방법. 그래서 채취 방법은 살소법과 양색법이 있다. 그러니까 한국, 중국은 살소법이고 중국은 양색법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사진 보도로 보면은 지금 분홍색, 분홍색 이쪽, 그런데 오칠이 이게 나는 쪽이 우리 한국, 중국, 일본, 또 여기 베트남, 대만 이런 쪽에, 라오스 이런 쪽에서 나오는데, 거기서 나오는 어, 똑같은 옷이라고 해도 그 주성분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은 한국, 중국, 일본에서 나오는 것은 우루시올이라는 주성분이고, 타이완이라든가 대만에서 나오는 거는 라콜이라는 주성분이 되겠고, 미얀마라든가 캄보디아, 태국, 라오스는 티시올이라는 옷의 그 주성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그러니까 이게 라콜이라든가 티시올은 우르시올이 우리가 우르시올을 이제 오칠로 아는데, 이거는 오칠이라기보다 유사 오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쪽에는 라콜이라든가 티시올, 여기는 또 고무질이 많고 수분도 많고 그, 그 성분 그들이 조금 그 차이가 있습니다.
그 우리나라 문화재에 그 수리할 때 사용되는 그 오칠은 우르시오리로 주성분인 우리 국내산 오칠로 주로 수리 보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칠을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르시올, 그 우르시올이 있고 락홀이 있고 티시올이 있는데 여기 이제 이 구조를 보면은 OH가 이제 두 개가 이렇게 붙어 있고 여기에 탄소에 15개의 이제 탄소가 이렇게 돼 있고 또 이게 락홀이라든가 TCO는 탄소 17개가 이렇게 돼 있고 요 TCO는 여기에 격까지 여기에 붙어 있던 것이 이제 여기 아래쪽에 와서 붙어 있죠. 이런 차이점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조금 복잡한 거니까 네. 그냥 뭐 이 정도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요 옆에 있는 이 그림이 온나무의 열매입니다. 열매. 여기 이제 열매인데 제가 아까 그 치악산 옷 채취할 때 음, 가서 그 채취하는 장면을 사진 찍을 때 찍은 사진인데 우리나라는 이렇게 온나무에서 그 열리는 그 온나무 열매를 그냥 뭐 다른 데 쓰지는 않는데 일본의 경우로 보니까 이 온나무 열매를 가지고 초를 만듭니다. 초. 먹는 수초가 아니고 불 키울 때 그 초를 그 만드는데 그 초를 이 초가 아주 그 전통적으로 만들어 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한번 불빛을 봤는데 불빛이 아주 그 따뜻한 불빛 이런 초를 그 일본 그 사찰에서 많이 쓰고 있는 걸 봤습니다. 우리도 이런 걸 버리지 않고 이런 것도 어떻게 만들어서 우리의 그 제품화를 하나 만들면은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여기 있는 부분이 이제 오칠 받은 액인데 이제 위에 부분이 오칠 그 수액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칠이 그 이제 좋고 나쁜 거를 어떻게 이제 판단을 하느냐면은 오칠을 이렇게 쭉 끌어올리면은 끊어지지 않고 요 수액이 끊어지지 않고 쭉 이렇게 매달리는 이거 좋은 거고 이게 뚝뚝 끊어지면은 이게 좋지 않은 옷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또 부패한 옷은 그 냄새가 암모니아 뭐 아민 냄새 이런 것들이 그 납니다. 그런 것들은 이제 사용하게 되면은 그 나중에 이 건조도 잘 안 되고 그 오칠의 독특한 그 아름다운 그 색을 낼 수가 없게 되는 거겠죠. 여기 이 그림은 그 아까 그 우리나라 그 오채취장인 안영배 선생님이 그동안 그 채취했던 해서 담아놨던 오채취가 되겠습니다. 이건 뭐 우리나라 100% 원주산 옷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원생칠이라고 했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온나무에서 처음 채취할 때 에, 채취한 것을 이제 원생칠이라고 하고 거기에는 나무 껍질 이제 온나무에서 하니까 나무 껍질 여러 이물질이 오염물질이 이제 이물질이 많이 들어가는데 그대로는 쓸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거를 이물질을 그러니까 이물질 그대로 있는 거를 나무에서 바로 채취한 거를 원생칠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그 이물질을 제거한 것을 생칠이라고 하고 또 거기 이런 생칠을 갖고는 이제 접착제 이런 거로 사용하지만은 도료로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도료로 사용하려고 그러면은 오칠에 들어있는 그 수분이 보통 한 30% 정도, 32%이 정도 되는데 수분을 이렇게 제거를 날려보내야 됩니다. 수분을 제거를 하고 한
4% 정도로 해줘야지만은 아주 투명한 좋은 오칠이 정제 오칠로 이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나중에 사진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그 정제 오칠을 만들기 위해서는 여기에 이제 교반기에 여기에 이제 옷 수액을 넣고 여기 이제 프로펠러가 있는데 이거를 이렇게 돌려주죠. 이거를 이렇게 돌려주면은 이게 돌려지는 이유는 뭐냐면은 오칠의 그 입자가 밀입자가 상당히 그 정제 오칠을 만들려면 이거 조금 굵기가 조금 굵습니다. 이거를 입자를 아주 더 미세립 입자로 만들기 위해서 여기다 액을 넣고 이 프로펠러를 이렇게 돌려주면서 굵은 입자를 작은 소미리 입자를 만드는 거고 여기에 이 그림은 이건 열선입니다. 열선인데 뭐 적외선 램프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 아까 그 제가 말씀드릴 때 얘기했을 때 그 수분이 오칠에는 한 30% 정도가 된다 그러죠. 근데 정제 오칠을 만들려고 하면은 수분을 한 25%는 그 탈수를 시켜야 되니까 제거를 해야 되니까 여기에 입자를 고르게 해주는 과 동시에 열을 줘서 옷이 갖고 있는 수분을 어, 탈수시키는, 날려보내는, 제거하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런 과정을 거쳐야지만은 정제 오칠로 이제 만들어지는 거죠. 이 부분을 입자 고르기, 열을 줘서 어, 수분을 제거하는 것을 수분 날리기 이렇게 저는 명칭을 붙여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까 앞에서 본 거는 기계적인 방법으로 했지만 옛날에는 기계가 없을 때에는 노천에서 그냥 바깥에서 어, 아주 태양볕이 강렬할 때 그때 이게 오뎅을 이렇게 넣고 이 고무래로 이렇게 돌려주는 겁니다. 그러면 태양열이 수분을 날려보내고 수분을 이제 제거하고 이 고무래가 이렇게 프로펠러가 돌려듯이 이 고무래로 하면은 굵은 입자가 초밀입 미세 입자로 바꾸는 그런 옛날부터 써온 전통 정제옷을 만드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뭐 같은 정제옷을 만드는 건데 아까는 그 양을 많이 그 만들 때 쓰는 거고 여기는 그 한 1kg 미만 정도의 정제오칠을 만들어서 사용할 때 쓰는 건데 이거는 그냥 그 어떤 그 상업적인 것이 아니고 개인이 구입을 해서 이렇게 작은 거를 정제우출로 만들어서 작업을 할 때 또 보존 처리할 때 사용하면 아주 적당한 그런 오칠 교환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 그 생칠하고 정제오칠은 그럼 어떤 차이가 있는지 투병거 테스트를 여기서 한번 해봤습니다. 요 유리판에다가 이게 정제된 오칠입니다. 정제된 오칠을 이렇게 이게 유리판 위에다 칠했어요. 상당히 투명하죠. 왼쪽에 있는 게 정제된 오칠 도막입니다. 이 유리판이 있고, 이 오른쪽에 있는 게, 이게 그냥 정제 오칠을 하지 않고 생칠입니다. 여기에 이제 수분이 뭐 한 30% 그대로 다 있는 거죠. 그 밑에 신문지를 깔고 이렇게 보면은 생칠은 이렇게 투명하게 밑에 글자가 보이는데 생칠은 보이지 않죠. 그러면 이런 정제 오칠에는 여기다가 이제 알료 이런 걸 넣어가지고 어, 오칠에 알료를 넣어서 아름답게 색깔을 이렇게 내는데 이 도료로 이렇게 사용하고 있죠. 요즘은 뭐 오칠 재칠화 이런 분야가 상당히 그 활성화되어 있어가지고 이런 정제 오칠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제 오칠은 또 도료로 사용되고 생칠은 접착제로 사용한다. 크게 이렇게 어,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이 그림은
캐슈 화학도료입니다. 아주 오칠하고 비슷하게 만든 건데, 이 캐슈 도료는 뭐 갖고 만드냐면은 우리가 먹는 캐슈넛 있죠. 캐슈넛 열매 껍질을 해서 축출한 그 주성분이 카르다놀이라는 주성분인데, 이거는 건조가 잘 되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거를 그 액체로 있으니까 이걸 건조시키려면 뭔가 첨가제를 넣어야 되는데, 그 첨가제가 금속염 이런 게 들어가기 때문에 인체에 상당히 해롭습니다. 그런데 이게 장점이 뭐냐면은, 우리가 전통 온나무에서 제철한 그 옷은 어, 이 건조를 할 때 높은 습도가 온도가 한 25도에서 75% 내지 80%의 높은 습도가 있어야지만은 건조가 됩니다. 우리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건조되는 상식하고는 좀 다르죠. 우리가 세탁을 하고 이러면은 건조해야 빨리 세탁물이 마르는데, 오칠은 그 반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오칠을 할 때는 높은 습도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오칠장을 만들죠. 그럼 그 안에다가 큰 거 같으면은 그 안에다가 스프레이로 물도 뿌리고 그럽니다. 그 물이 오칠에 있는 효소하고 반응해가지고 오칠이 건조가 되는데, 이 카시 화학도료로 만든 거는 그런 게 필요 없어요. 간단하게 그냥 바르고 사용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언제부턴가 이게 다 일본에서 이게 만들어진 건데, 이 카슈라는 그 오칠 대용 화학 도료가 우리나라에 들어와 가지고 우리나라 문화재 수리에 이게 자리 잡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사찰에 있는 불상을 개금을 할 때 그 오칠을 바르고 그 위에다가 금박을 붙여서 오침을 부처님 옷을 입혀드리는데, 그게 이제 힘이 들고 오랜 세월이 들고 돈도 많이 들고 하니까 이 가시로 요걸 뭐 1kg에 한 뭐 2, 3만 원이면 좀 사고, 우리나라 오칠 원주사는 한 관 3.75kg에 한 280만 원에서 300만 원 이 정도 가격이 됩니다. 그러니까 값도 싸고 일하기 편리하니까 이거를 쓰는 경향이 많은데, 절대 이래서는 안 되죠. 우리 문화재 수리를 하는 데에는 우리가 옛날부터 써왔던 그런 재료를 갖고 수리 복원을 해야지, 이렇게 쓰기 좋은 이런 재료로 쓴다 그러면은 우리나라 문화재청에서 지정하는 무형문화재 그 분야들이 다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런 걸 지정할 필요가 없죠. 지정하지 않고 뭐 요즘 젊은 사람들 보고 이게 하라 그러면 이런 거 갖고 하라 그러면 더 잘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에서도 많은 돈을 투자해서 문화재 보존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즘에는 이런 거를 잘 안 쓰고 있습니다. 가수가. 제가 뭐 강력하게 이렇게 얘기를 해서 또 모르겠습니다. 뒤에서 뭐 어떻게 쓰는지. 그런데 해놓고 보면 잘 모르거든요. 그런데 2, 3년 지나면 색깔이 달라집니다. 저희들은 색깔만 보면 이거는 화학도료로 했고 또 우리 원주산 오칠 천연 도료로 사용했다 이런 걸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오래 한 사람들은 그 빛을 보면은 다 판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있는 이 그림은 나전 상자인데, 여기 보존 처리 전, 여기는 이제 보존 처리 전이 되겠고, 이게 보존 처리 후 상태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데 수리할 때 전부 이제 옷이 들어가는 거죠. 오칠이 들어가는 거죠. 우리나라에서 산천에서 우리나라에서 채취된 오칠을 갖고 수리를 해야지, 뭐 중국산을 쓴다든가. 중국산은 우리나라 오칠보다 가격이 쌉니다. 근데 국가에서는 돈을 다 받아갖고 하는 거니까요. 음, 국가 지정문화재 안에서는. 그래서 우리나라 문화재는 우리나라에서 채취된 재료에 우리나라
장인이 기술로 의해서 수리가 돼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어, 보존 처리 전 상태, 보존 처리 후 상태 이렇게 보시면